오늘은 CDO,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이라는 거죠. 그것과 합성 CDO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먼저 이 CDO는 좀 넓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CLO라고 하면은 이 CDO의 D가 이게 대시고요. 이 L 하면 이게 부채인데 이게 이제 은행 부채들 가지고 만든 일종의 CDO예요. 그거를 우리가 CLO라고 그러고, 그리고 채권에 초점을 맞춰서 채권, 본드를 가지고 만든 CDO가 CBO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CBO, CLO 좀 협의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CMO다라고 하면은 이게 모기지 백 시큐리티를 MBS라고 하는데, 이 모기지 백 시큐리티만 가지고 만든 CDO가 어떻게 보면은 CMO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캐시 CDO라고 그래서 요거는 캐시 마켓 그 인스트루먼트니까 이게 단기 금융 시장에서 거래되는 그 단기 채권들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만든 CDO다. 그래서 이름을 특별히 캐시 CDO라고도 붙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Structured Finance Backed CDO 그러면은 Asset Backed Security 또는 주택 Residential 또는 Commercial 상업용 MBS Mortgage Backed Security. 그 다음에 이제 REITs 같은 것도 이제 포함해서 만든 거를 Structured Finance Backed CDO라고 한다. CDO는 조금 넓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고, 이 그 MBS도 뭐 일종의 그 부동산 담보 채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채권 가지고 만든 좀 넓은 형태의 상품이다. CDO. CDO는 일반적으로 이제 뭐 여러 종류, 여러 형태의 채권을 가지고 풀을 만들죠. 그래가지고 이제 SPV, Special Purpose Vehicle 또는 컴퍼니가 이제 이게 일종의 쉘 컴퍼니인데 여기서 고객화된 증권을 이렇게 여러 개 만드는데 그게 뭐 3개, 4개 또는 5개 정도 형태의 트란쉐, 불어로 트란쉐가 이게 그릇이라는 의미인데요. 요 그림은 제가 존 헐 책에서 따온 건데 조금 더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니어 트란쉐, 매치 트란쉐, 주니어 또는 에쿼티 트란쉐 그래가지고 전체 채권은 이렇게 되면은 1 빌리언이 되나요? 그거를 이렇게 3개의 조각으로 만들어서 제일 안전한 트란쉐에 400 밀리언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중간 트란쉐에 300 밀리언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전체 풀을 3조각을 낸 거죠. 그게 매치 트란쉐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트란쉐로 300 밀리언이면 이거 합치면 1 빌리언이 되겠죠. 그러면 이 제일 안전한 조각이 400 밀리언인데 요 per annum입니다. 연 6%를 이제 약속을 하면 400 밀리언 곱하기 6%면 이제 매년 돈을 제대로 받게 될 경우 24 밀리언의 이자 지급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per annum으로 7% 원금 그 매치 트란쉐가 300 밀리언이니까 거기에 7% 고정이자면 이 곱해주면 300 밀리언 곱하기 7% 하면 21 밀리언의 이자가 이제 그 다음 트란쉐인 매치 트란쉐에 들어가게 되고 매년.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 주니어 에쿼티 트란쉐가 가져가는데 주니어 에쿼티 트란쉐의 원금은 300 밀리언이다. 그랬을 경우에 이제 우리가 예제를 한번 살펴보면 이 1 빌리언의 전체 풀 이걸 합치면 1 빌리언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세 개의 조각으로 고객화된 CDO를 만들었고, 예를 들어서 2006년에 이 전체 10억 불에서 10%의 이자가 거쳤다라고 하면 10억 불 곱하기 10% 하면 100 밀리언의 이자가 거친 거예요. 그러면 100 밀리언이 어떻게 이제 지급이 되느냐? 이 100 밀리언의 이 제일 안전한 시니어 트란시에부터 먼저 지급을 하는데 6%인 24 밀리언을 약속했기 때문에 100 밀리언 중에 24 밀리언이 시니어 트란시에한테 2006년도에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0 밀리언에서 24 밀리언이 지급되고도 충분히 여분이 있기 때문에 매치 트란시에에 약속이 된 21 밀리언을 지급할 수가 있어요. 그 21 밀리언은 요 300 밀리언 곱하기 7% 약속된 해서 21 밀리언이 지급되면 이게 합쳐서 45 밀리언이기 때문에 100 밀리언에서 시니어와 매치 트란시에에 45 밀리언을 지급하고도 55 밀리언이 남기 때문에 이 남은 거는 전부 주니어 에쿼티 트란시에에 지급이 되게 되고, 이 주니어 에쿼티 트란시에는 원금이 300 밀리언이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16.5%라는 아주 큰 이익을 보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된 것이죠. 근데 이제 2007년도에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가 진행이 되면서 전체 10억 불 채권 풀에서 5% 이자밖에 거치지 못했다. 그러면 전체 거친 이자가 이제 50 밀리언이 되는데, 이 중에서 우선적으로 하여튼 시니어 트란시에가 가져가야 되는데 매년 가져갈 돈이 6%니까 24 밀리언 가져가고, 그 다음에 매치 트란시에는 자 50 밀리언 중에서 24 밀리언을 지급을 하면 26 밀리언이 남겠죠. 그 26 밀리언 중에서 그 다음으로 매치 트란시에에 21 밀리언이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시니어 트란시에와 매치 트란시에에 24 밀리언, 21 밀리언 지급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은 거쳤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지급을 하고 나니까 50 밀리언에서 45, 24 플러스 21 하면 45잖아요. 요거 지급하고 남은 돈이 5 밀리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니어 에쿼티가 가져가는 돈은 5 밀리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 원금 대비 1.67%의 수익밖에는 못 났다. 2%가 안 되는 수익을 주니어 에쿼티 트란시에는 가져갔다는 거죠. 2007년도에는. 근데 이제 2008년도에 본격적으로 금융위기가 진행되면서 예를 들어서 10억 전체 풀 10억 달러에서 1 빌리언 달러에서 불과 2%의 이자밖에 거치지 않았다고 가정을 하면 20 밀리언이 거친 것인데, 요것이 우선적으로 시니어 트란시에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시니어 트란시에조차도 약속한 6% 수익을 못 받고 20 밀리언이 전부 시니어 트란시에에 갔다고 보면 5% 수익이 난 거죠. 2008년도에는. 나머지 매치와 주니어 에쿼티에는 여윳돈이 없기 때문에 매치와 주니어 트란시에의 수익률은 2008년도에는 0%가 되는 거다. 이것이 이제 시니어 CDO의 구조고 CDO의 지금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DO는 이제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우선적으로는 시니어 트란시에 그릇에 채워지게 되어 있고, 이 그릇을 채우고 남는 여력이 있으면 그 다음에 매치 트란시에에 채워지게 되고, 그리고도 남는 여력이 있으면 주니어 에쿼티 트란시에에 받게 되는 채워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2006년도 예제처럼 물이 충분히 떨어질 때는 시니어 매치 채우고도 주니어 에쿼티 트란시에의 16.5%라는 큰 수익이 주니어 에쿼티에
채워질 수 있었지만 2008년도처럼 시니어 트란시에만 겨우 채우지도 못했죠. 5% 수익이 나는 그런 경우니까. 그럴 경우는 심지어 매치 트란시에도 전혀 수익이 안 날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 주니어 에쿼티 트란시에는 굉장히 위험한 증권이 되는 거죠. 왕창 벌 수도 있지만 하나도 못 벌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증권 조각이 바로 주니어 에쿼티 트란시에다. 참고로 이 매치 트란시에는 잘 안 팔리기 때문에 이것들을 또 모아가지고 또 별도의 또 CDO를 만들죠. 그렇게 되면 CDO 스퀘어가 되고 여기서 또 안 팔리는 매치 트란시에 조각을 또 모아가지고 또 CDO를 만들면 CDO 세제곱이 되고 뭐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성 CDO라고 하면 국채를 사면서 동시에 CDS를 파는 거예요. 그러면 국채를 샀기 때문에 국채 이자가 들어오고 매년 이 아바쿠스는 실제로 존재했던 합성 CDO 회사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그 CDS를 팔았기 때문에 CDS 프리미엄이 매년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국채 이자와 이 CDS 프리미엄을 가지고 도관을 만들어서 그거를 우선적으로 시니어 트란시에한테 주고 매치 트란시에한테 주고 주니어 에쿼티 트란시에한테 주는 그런 식의 구조로 만든 것이 이제 합성 CDO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풀을 만들어서 부도 위험이 있는 그런 여러 채권들 또는 MBS를 모아놓은 일종의 회사채다. 그러면은 이 회사채를 그냥 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복잡한 형태의 합성 CDO를 만드는 이유는 뭐냐? 이거는 이제 금융위기 이전에 그 이유는 뭐 상당히 이 물량 자체는 줄어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바젤 협의에 의해서 금융기관이 회사채 투자를 제약하는 그런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채를 갖고 있으면 수익이 나는데 그 부도 위험 때문에 이제 바젤 합의에 의해서 규제에 의해서 충분히 원하는 만큼 소유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합성 CDO를 만들면 이거는 이 SPV는 규제 대상이 그 바젤 합의 하에 금융위기 이전에는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을 추구하면서 규제를 피하기 위한 일종의 편법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국채 이자 또 CDS 프리미엄을 가지고 그리고 CDS의 그 레퍼런스 채권이 이제 이건데 MBS 가지고 만드는 건데 근데 이제 만약에 이 레퍼런스 채권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런 상품을 사간 그 투자자들 시니어, 매치, 주니어 에쿼티 형태의 이런 투자자들이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이 아바쿠스 케이스인데요. 이게 이제 존 폴슨이라는 사람이 문제가 많은 MBS를 잔뜩 실어가지고 골드만삭스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합성 CDO를 만든 다음에 자기는 몰래 이 CDS 바이어로서 이제 부도가 날 거를 알고 CDS를 이거를 골드만삭스랑 같이 만들어서 합성 CDO로 팔면서 동시에 몰래 자기는 CDS를 샀다는 거죠. 그래서 10억 불 정도의 그 수익을 챙겼다는. 그래서 뭐 비난의 여지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이것이 큰 문제, 뭐 이걸 다 물어내고 그렇게는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사례가 바로 이 아바쿠스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죠.